두 분의 좀 일관된 얘기가 어떤 법과 뭐 수사 절차는 좀 정당하게 좀 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을 또 수정 발의한 걸 놓고도 시끄러운데 일단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어제 법사위까지 통과를 했더라고요. 근데 일방적으로 처리가 된 상황이고 지금 여당에서 지적을 하는 거는 외환 행위를 범죄 혐의에 적시한 거 이 부분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걸 왜 안보 이슈화를 시키려고 했을까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저 속내를 저는 정말 저러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자체가 쉽게 말하면은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뺏어간 그런 자신만의 그냥 통치행위였다. 예, 근데 우리는 그 동의 못한다. 그래서 이미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즉각 계엄을 해제했고 탄핵 소추까지 의결을 했잖아요. 예,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것을 헌재해서 그 탄핵 심판을 이제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아무리 절대 일법 권력을 가진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은 아무리 뭐 통치권 행위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든 정치적으로 헌재를 갖다 압박하고 정치적으로 헌재가 저게 정말 헌법적 양심의 그런 그 헌재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이런 국민적 뭐 한마디로 의혹과 의아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문제는 이 헌재 심판 결과에 따른 이걸 승복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은 예, 엄청난 대한민국의 불행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예한죄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 중에서 이 안보 행위나 안보 정책에 대해서 이것마저도 그러면은 앞으로 그 예한죄의 범위 내에서 예, 그런 예한죄를 위반하지 않는 이 예한죄가 뭡니까? 만일 북한이면 북한하고 사전에 작당해가지고 예, 벌리는 그런 행위예요. 예, 그게 아니고 국가의 정상적인 안보 행위고 안보 정책 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건다. 그럼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뭐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많지 않습니까? 네. 대북 방송을 틀은 대북 방송을 트는 이까지도 왜 틀었냐? 이렇게 해서 그걸 특검을 만들어서 수사하고 조사하기 시작하면은 국가의 안보 기밀이 송두리째 다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걸 지금 민주당이 하자는 건데 이거는 정말 정신 나가도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에 내란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이탈표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체 수정안을 내서 이제 협상을 하자는 얘기가 좀 나오던 참인데 이 외환 혐의를 집어넣는 순간 민주당 간 협상에선 안 돼 이런 강경론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악수를 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솝우화에 그 고기를 물고 그 개울을 건너던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예, 그 개가 네. 물에 비친 모습이 웬 개가 고기를 물고 있어요. 그거마저 빼들어야 되겠다고 왕 하고 짖는 순간 고기가 풍덩하고 빠지죠. 예, 예, 전 뭐 그런 꼴 아니냐. 그러니까 삼자 추천으로 바꿔줬다. 이때까지 니네들 그것만 탓했으니까 그게 뭐 독소조항이라며 예. 바꿔줬다. 예, 그럼 뭐 안 받고 또 어쩌고 할 건데 지금 6명이 이탈해서 2명만 더 이탈하면 이제 통과되는데 네, 삼자특검, 삼자 추천 그거 했으면 2명 더 올 거야. 근데 그 외환 부분 이게 결국은 그 1차 탄핵 안에 그 미국도 지금 계속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예, 가치 외교라는 뭐 미명하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지속했다. 뭐 네. 이런 부분이에요. 예,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은 대륙 세력 북중러 쪽으로 편입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걸 또 들춰내므로써 뭐 기술적으로 1차 탄핵안에 들어있던 거를 2차 탄핵에서는 빼긴 했지만 뭐 그 마음은 뭐 계속 가는구나. 우리
지금 국익에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지금 안보 위협이다. 그 자체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한 6가지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상원 정부사령관 수첩에 적힌 거를 가지고 이 많은 것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그게 NLL 도발 유도,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또 평양의 무인기 투입. 네. 이건 만약 사실이라면은 비상계엄 발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북과 내통을 했다 혹은 북의 도발을 유도했다라는 거니까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죠. 근데 노상원 사령관이 아직 묵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글쎄 이걸 뭐 특검을 통해 가지고 더 알아보겠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망상에 불과한 건지 예. 실제 계획을 했던 건지 예. 이건 필요한데 나머지 해외 분쟁 지역 파견,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이건 뭐 이게 무슨 문제예요? 그게 왜 대북 해외 내란 행위인지, 그러니까 해외 분쟁 지역 의안행위인지, 파병이 파병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군이 대거 참전을 함에 따라서 예. 그 현지에서 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또 그 신문하는데 지금 저 북한군 생포됐을 때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네. 참여도 하고 정보도 빼내고 그게 왜 아닙니까? 그렇죠. 전투부대가 들어간 게 아닌데 그것도 뭐 파병이라 표현할 수도 없는 파병이 아니죠. 거고. 예. 그거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북 확성기 가동이나 대북 전단 살포는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도 이거 민간단체 통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하지 말자. 음. 이게 뭐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소탐 내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계속 저 국민들도 보기에 이 갸우뚱거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내란 특검에서 이 예안 부분을 집어넣으니까 지금까지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 어떤 입장도 잘 내지를 않았어요. 예. 정치의 영역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 중에서 안보 행위나 안보 정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예요. 예. 그걸 특검을 통해 가지고 그런 안보 행위나 안보 정책 자체를 갖다 들여다보겠다는 거 이것 자체는 국가의 존이 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서 왜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내란죄를 삼자 특검으로 해가지고 좀 양보하는 것 같이 하면서 외환죄를 집어준 연유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이제 그 당위성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종북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국가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이런 것들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알레르기 난 거예요. 예. 그래? 그래서 니네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북한의 오물풍선 여기에 원점 타격하고 그러니까 북한 평양에 그냥 무인기까지 날려보내서 이거 조사할 거야. 응? 그렇게 해서 그러면 12.3 비상계엄 군사정권 만들려고 한 거야. 예.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런 정치 행위를 하는 거. 이건 야비하고 상당히 비열한 행위입니다. 비열한 행위다. 지금 마지막 질문 조홍천 의원님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좀 조급해 보인다는 좀 사례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 뭐 보수 유튜버들은 이미 고발을 했고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이니까 조금 뭐 조승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수습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직접 반격을 했어요. 더 이제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민주당이 뭐 이런 식의 파출소 만드는 것 자체도 이제 좀 위법한 행위다 뭐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그 파출소라는 게 그 뭐 공무원 자격 사칭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런 얘기 있던데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범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무슨 건물을 지어가지고 파출소라고 간판 붙인 것도 아니고 네. 명칭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갖다 붙인 거에 불과하니까 그건 해당되지는 않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 지금 헌법재판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내란에 대해서 예. 형법 부분은 빼겠다라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저는 그게 일응타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말끝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너 내란 동주 세력이야. 너 내란 선동하고 있어. 너 내란 옹호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고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헌법재판 탄핵 심판에서는 그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건 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리고 자기들 그 비난하는 거는 또 싫으니까 또 고발하고. 이것 또한 그 고기문 강아지 생각이 또 나는 건데 예. 명확히 하나 말씀드릴 게 이건 형법적으로 내란 선동 선전죄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법 90조에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예비 음모와 같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범할 것을 범할 것을 그러니까 선동한 자. 뭐 또 지금 범하려고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그게 있나요? 예. 그걸 막 찬양하고 고모하고 야 우리 이거 도와줘야 돼 네. 라고 막 떠든 거 예. 이거예요. 예. 이미 12월 3일 날 네. 위헌적이라고 하는 비상계엄이 발령이 됐고 네. 국회에서 해제가 됐고. 해제가 됐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주모자 9명은 지금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긴급히 응급 조치는 한 거죠. 네. 진압이 된 겁니다. 예. 근데 내란 잔당이다 그러고 아직 준동하고 있다 그러고 계속 이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해야 이 선동죄가 되는데 예.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군요. 이건. 이거는 지나간 거예요. 네. 앞으로 일어날 내란에 대해서 선동을 해야 그러니까 처벌이 예. 되는 겁니다. 지금 네. 현재 이 선전 선동의 문제는 그 사실상 온상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 법률에 어디 민주당이 정당 행위 중에 예? 민주경찰서라는 파출소라는 그런 공공기관을 자기네들 이름을 네. 쓰라고 어디 부여를 했습니까? 네. 예? 예. 그리고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파출소가 있는 거구나. 민주파출소에서 적법한 정당 활동으로서 저게 예. 불법 비상겸 이런 내란 동조 혐의로 갖다 보수 유튜버들 고발하는 게 저게 정당한 행위구나.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게 이걸 민주당을 처벌해야 되는 거죠. 이런 행위가 바로 국가 사법 체계 질서를 혼란시키는 그런 행위예요. 그걸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자기 당내 조직에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더라도 그걸 바로 잡지 않고 거기에 힘을 실으면서 예. 대로 그 세력들을 그렇게 놔두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냐.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여론이 지금 이 엄중한 막중한 상황에서도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만 예. 좀 드리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자처하고 있잖아요. 예. 정말 진보 정당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됩니다. 네. 왜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이렇게 입틀어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그 자체로 민주당이 진보 정당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